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프링 부트 또 부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에 비해서 설정이 매우 간소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거의 돼 있고요. 설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VC 패턴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톰캣이 포함되어 있어서 톰캣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서버는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콘솔에 뭔가 실행 중인 게 있다면 꺼놓으셔야지 실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 스프링 부트는 이름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스프링 05번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바 버전은 1.8, 아티팩트 아이디는 스프링 05, 그래서 패키지는 com example 스프링 05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요. 스프링 검색해 보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있죠. 스프링 부트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거기서 자, 이 네임에다가 스프링 05번이라고 하시고요. 그럼 네임에다 적은 스프링 05가 아티팩트에도 들어가 있죠. 그럼 com example 스프링 05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패키지 네임은 com example 스프링 05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자바 버전은 8입니다. 8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name 스프링 05, 자바 버전 8, 아티팩트의 스프링 05번, 패키지의 끝에 데모 대신에 스프링 05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넥스트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스프링 부트 버전이 나옵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은 우리 여기 이제 아직 안정화된 버전 중에는 현재 최신 버전이 2.5.6이에요. 예, 이걸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SQL에서 JDBC API, DB 연동해야 되니까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체크할 거고요. 이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JSP만 가지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템플릿을 좀 바꿔서 JSP 말고 타임리프라는 템플릿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웹 부분에 체크를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박스에다가 입력을 해도 돼요. 찾아도 돼요. 근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SQL 중간쯤에 있죠. SQL에 보면 첫 번째 JDBC API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체크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있죠. JDBC, 마이바티스 두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템플릿 엔진에 보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타임리프를 체크해 보고요. 예, 웹에서 스프링 웹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금 체크한 거예요. 넥스트 하시고요. 이제 피니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빌드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다르게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게 프로젝트 이름 뒤에 부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이제 새롭게 추가된 파일들도 보이죠. 그리고 맨 밑에 폼.xml을 열어보겠습니다. 폼.xml 열어보면요. 이렇게 동일하죠.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이런데 보면 이제 그룹 아이디나 이런 게 좀 다르죠. 예, 그리고 com example 스프링 05, 자바는 1.8. 그리고 이 디펜던시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것들 있잖아요. JDBC, 타임리프, 또 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추가돼 있죠. 자, 이 프로젝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시작하는 방법이요. 이 프로젝트 이름 뒤에 애플리케이션이란 클래스가 생겨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 src 메인 자바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스프링 05,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죠. 스프링 05 애플리케이션 자바라는 클래스가 보이죠. 예, 이 클래스를 열어보세요. 예,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코드가 예, 여기 보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요. 메인 메서드가 보이죠. 그럼 이거를 바로 이 메서드를 곧바로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바로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아직 작업이 안 됐습니다. 또 켜면은 실행할 때 스프링 붓 앱으로 실행하면 돼요. 스프링 붓 앱으로. 그러면 이제 서버가 켜지면서 예, 근데 아직 세팅이 다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예, 켤 때는 이렇게 켠다는 얘기죠. 예, 이 클래스를 실행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톰캣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로 돌릴 때는 톰캣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톰캣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엔진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부트에서는 JSP는 아무래도 자바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JSP는.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 쪽에서는 템플릿을 사용을 좀 권장을 하는데요. 그럼 템플릿을 쓰면은 다른 언어에서도 호환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템플릿을 권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타임리프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체크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DB를 오라클하고도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라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메이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이븐에서 오라클 그 지난번에 스프링 할 때 했잖아요. 메이븐 사이트 한번 가보시죠. 메이븐에서 OJDBC6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이거 11.2.0.4요. 이거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은 폼.xml이요. 폼.xml에 디펜던시에다가 붙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단 에러 표시는 안 났는데요.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로컬에다가 그 메이븐을 로컬에다 설치하고 오라클 드라이버를 로컬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좀 이 방법은 잠깐 놔두고 이 방법이 되면은 쉬우니까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몇 개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먼저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바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지 않아요. 서버가. 우리가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클래스 있었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요. 이거를 껐다가 다시 켜야지 돼요. 코드가 바뀌면. 그럼 매번 바뀔 때마다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할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클래스가 바뀌면 자동으로 서버가 재시작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 물론 오토와이어도 또 있지만 인젝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바X의 인젝트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요. 이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폼.xml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스프링 부트에는 서블리 컨텍스트나 루트 컨텍스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설정을 좀 복잡하게, 이 스프링 부트는 설정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드는 비슷하지만 설정이 좀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src 메인 리소시스에 가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가보면 src 메인 리소시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이 있죠? 여기를 열어보세요. 근데 아무 내용도 없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추가적인 설정만 여기다 적으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 전에 우리 서블리 컨텍스트라든지 루트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소화가 된 거죠. 네, 여기다가 이 내용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프링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에 db,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쓸 거잖아요. 오라클도 써보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 DB도 한번 써볼 거예요. MySQL하고 같죠. 이거 한 줄로 쓰셔야 됩니다. 오라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연결 문자열 적어주시고요. ID, 패스워드. 이렇게 이걸로 하면 DB 연결이 끝나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톰캣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톰캣 기본 포트가 8080입니다. 근데 포트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만 적어주세요. 80 포트. 간단하죠? 만약에 80 포트를 다른 게 쓰고 있다 그러면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나면 기본적으로 에러 처리 페이지가 내장되어 있어요. 에러가 나면 무슨 에러가 났다 이렇게 그 처리되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커스텀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를 쓰고 싶을 때는 이걸 씁니다. 뒤에다 이제 false 하게 되면 기본 에러 처리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에러 처리 페이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바뀌면은 또 재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앞에 했던 이거는 클래스고요. 이건 클래스가 바뀔 때 자동 재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려는 거 이거는 또 뷰가 바뀔 때 뷰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 이 부분들 샵은 주석입니다. 안 적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DB,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MySQL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오라클 드라이버 쓰겠다는 얘기고요. 오라클 연결 문자열이고요. ID 스프링 패스워드 1234. 그리고 톰캣 포트는 80번 포트.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에러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임 리프, 템플릿이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설정은 됐고요. 자, 이제 설정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방금 저 설정 파일 있죠? 거기다 해도 되고 또 코드에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스프링 시작 클래스죠? 거기서 이제 좀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DB는 오라클을 쓸 것이고요. 오라클에서
자바 코드랑 XML이랑 분리하는 방식이 있고 합쳐서 하는 방식이 있었죠. 합쳐서 하는 방식으로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실습할 때는 또 나눠서 할 것이고요. 합쳐서 할 텐데요. 매퍼 스캔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com example spring 05. 모델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하위에 있는 매퍼들을 쭉 탐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모델 패키지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게 SQL 세션 팩토리. 마이바티스에서 SQL 세션 팩토리가 필요하죠. SQL 세션을 생성하는 거.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 세팅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브젝트 리턴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서드 더 추가될게. 자, 이 빈이 붙은 것들 있죠. 이게 이제 그 빈이라는 게 붙어 있는 빈 어노테이션은 메서드가 자동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생성되는 빈들 있죠. 객체. 그것이 메모리 자동으로 로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 루트 컨텍스트로 만들었던 작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예, 그러면 id가 SQL 세션, 여기는 id가 SQL 세션 팩토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퍼 스캔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이 붙어 있는 메서드 두 개 있잖아요. 예, 거기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바티스 인터페이스 매퍼, 인터페이스에다가 SQL 콜이 같이 작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이제 스프링 05. 모델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 매퍼들을 탐색해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작 메서드죠. 빈이라는 어노테이션은 이 메서드를 이제 실행시켜서 빈을 생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태그로 할 때는 이렇게 빈즈 해서 빈 이렇게 했잖아요. id가 뭐고 클래스가 뭐고 이런 식으로 했던 작업들을요. 이런 식으로 했던 작업을 이제 이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서드 네임이 id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 빈 데이터 소스가 연결 세팅되고요. 이 데이터 소스는 아까 앞에서 만든 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 오브젝트 하면 이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빈이기 때문에 서버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SQL 세션 마이바티스에서 호출할 거죠. 먼저 컨트롤러를 작성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컨트롤러 우리가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스프링 05. 컨트롤러 패키지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생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페이지 이름은 home.j 자, 여기서는 이번 실습에서는 JSP가 아니에요. home.html
템플릿 만들 겁니다. 만들고 이게 변수고 저장할 값이고 리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JSP가 아니라 HTML로 간다는 것만 다르고요. 코드는 똑같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요. 스프링 05점 컨트롤러 패키지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홈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빈 똑같습니다. 컨트롤러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올라올 때 자동 등록이 되고요. 매핑 슬래시는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거죠. 자, 여기 모델링 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자, 이따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home.html. 자, 지금 이번 실습은 JSP 안 쓴다고 그랬죠? home.html. 자, 근데 HTML인데 HTML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 템플릿이에요. 한번 처리를 한 다음에 완전한 HTML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수명이고 값이고 이 템플릿으로 넘어가세요.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템플릿은 src 메인 리소시스 밑에 보면 템플릿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HTML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HTML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거 HTML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메시지란 변수가 있는데요. 달러 메시지하고 이 대괄호가 앞뒤로 있어야 돼요. 두 개. 그러면 이게 타임리프에서 지원하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HTML을 만들기 위한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야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HTML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완성된 HTML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src 메인 리소시스에 보면 템플릿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서 new, 자, 이게 adder 안 보이죠? adder 눌러서 HTML을 찾으세요. HTML하고 next, 이름을 home.html. 자, 그러면 HTML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자, 연결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home.html 여기 온 거죠. 근데 이게 변수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변수가 우리 JSP랑 달라요, 문법이. 자, 달러 메시지.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변수 여기랑 변수명이 같죠? 그러면 이게 넘어오는데요. 근데 달러만 붙이면 안 되고요. 앞뒤에 대괄호 두 세트를 붙여야 돼요. 두 겹을. 자, 그럼 실행 어떻게 하냐면, 실행은 이게 시작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바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예요. 이거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예요. 자, 이걸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콘솔에 보면 로그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스프링 부트 2.5.6 쭉 가다가 로그가 쭉 올라오죠. 자,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톰캣이 8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가 뭐예요? 비어있죠. 그럼 전에처럼 우리가 뭐 스프링 01, 05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http localhost 이렇게 치면 돌아갑니다. 이제 좀 컨텍스트 패스가 이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티드라고 돼 있죠. 여기 이 과정에
에러가 없으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자, 근데 웹브라우저까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만 딱 띄운 것이고요.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입력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다르죠. 자, 브라우저 새로 여시고요. 그냥 http://localhost 요것만 딱 치세요. localhost 이렇게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게 떴죠? 성공한 겁니다. 아직 여기는 DB 연동해야 되니까 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메시지가 뜨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방명록 테이블, 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내용, 날짜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예,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번호, 일련 번호는 시퀀스로 하겠는데요. 시퀀스 이름이고요. 1부터 1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DTO입니다. DTO는 패키지, 모델이라는 패키지 만드시고요. 필드 정의하고 getter, setter, toString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DTO 만들었고요. 필드들 만들었고요. getter, setter와 toString까지 했습니다. DAO인데요. 이번에 DAO는 인터페이스로 할 것입니다. 예,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메서드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SQL하고 함께 결합을 해서 예, 이거 하나로 그냥 XML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자, 패키지는 모델입니다. 모델 패키지 작성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 com example spring 05. 모델 했잖아요. 그럼 이 하위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이 래퍼 스캔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는 마이바티스 인터페이스 매퍼를 이 패키지에 갖다 놔야 인식하죠. 여기다 갖다 놓지 않으면은, 그 밑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해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여기 적어 놓은 패키지에다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모델에다가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마이바티스 인터페이스죠 지금. 원래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인터페이스 이 추상 메서드인데요. 그 위에 이제 SQL이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면 그 SQL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 메서드만으로는 원래 이제 처리가 안 되지만 위에 SQL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XML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파일 하나로 처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노테이션들 보면 셀렉트 명령어, 예, 내림차순, 글 추가, 예, 글 추가인데 여기 보면 시퀀스를 썼죠. 예, 시퀀스 쓰고 우리 마이바티스에서 쓰던 문법들하고 똑같잖아요. 마이바티스 XML 매퍼에서 쓰던 거랑 같은 문법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이 DTO 안에 값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 이 IDX 값이 또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예, DTO 속에 들어있는 변수가 전달이 돼서 되는 것이고요. 이게 라인이 좀 길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좀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크러드죠. 기본적인 작업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컨트롤러로 만드는데요. 컨트롤러 패키지에 게스트북 컨트롤러이고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또 DAO 인젝트, 그리고 여기 리스트, 그럼 방명록 리스트로 가게 될 것이고요. 여긴 글쓰기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글 쓴 다음에 확인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 화면이고요. 수정이고요. 삭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패키지에 만드시고요.
컨트롤러 작업을 했고요. 컨트롤러 DAO 인터페이스 호출하는 거죠. 리스트.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JSP가 아니고요. list.html 템플릿으로 가게 됩니다. 리스트를 구해서 모델에 저장하고 모델에 이제 자료를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모델과 뷰를 같이 리턴하면서, 그러니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도 전달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글쓰기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write.html. 그리고 거기서 작성한 거를 쓰면은 또 이쪽으로 와서 저장하고 다시 목록으로 가는 겁니다.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가게 되고요. 상세는 글 번호가 오게 됩니다. 여기 못하네요. 페이지는 detail.html로 가서 상세 내용을 출력해 주고요. 데이터는 DTO란 이름으로 가게 됩니다. 수정, 삭제. 수정, 삭제 후에 다시 리스트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코드 작성은 됐고요. 이제 페이지들 남았습니다. 자, 페이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 리소스 디렉토리에 가보면 스태틱이라는 게 있고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리소스 디렉토리에 가보면 스태틱에는 리소스들, 그러니까 이미지, CSS, JS 이런 정적인 콘텐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템플릿에는 HTML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TML도 원래 정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HTML은 완성된 HTML이 아니고요. J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JSP를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그게 HTML이 나오듯이요. 이 HTML도 완성된 HTML이 아니고요. HTML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에요. HTML 템플릿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실행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HTML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간 단계 HT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HTML 템플릿, 스태틱에는 정적인 콘텐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CSS도 좀 사용을 해보려고요. 스태틱 밑에 CSS 폴더 만드시고요. 거기에 my.css하고 이런 속성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스태틱 밑에 하시면 돼요. src main resources 스태틱 밑에 새로운 폴더 만드시고요. 폴더 이름은 CSS고요. new other 누르시고 CSS, 그 웹에 CS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my.css, 간단하게 div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헤더나 푸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인클루드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템플릿 밑에 인클루드 폴더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header.html 그래서 이 스크립트 jQuery하고 스타일 시트를 링크 시킬 텐데요. 여기서 이제 헤드에 보면 이걸 붙여야 됩니다. th:\이라는 게 타임 리프 태그라는 뜻입니다. 타임 리프에 프래그먼트에 헤더 하게 되면 이 코드는 다른 페이지에 삽입이 되는, 인클루드가 되는 어떤 코드 조각이라는 뜻이죠. id가 헤더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메타 태그에다가 th::include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정의한 그 include 페이지 header.html 그 코드가 이 속으로 include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P랑 무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밑에 include 폴더를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HTML을 추가합니다. 네, 이게 코드 조각이기 때문에요. 기존 코드는 지우시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헤드 태그에 th라는 게 주석은 뭐 동일하니까요. th는 이제 타임 리프입니다. 타임 리프의 네임스페이스가 되겠고요. 프래그먼트 하면 어떤 이제 코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코드가 아니라 코드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페이지의 어떤 일부분, 헤더나 부터 영역을 할 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id가 되겠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게 되겠죠. 주석 처리는 뭐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JSP가 아니기 때문에요. JSP는 아무래도 자바에 종속된 기술이죠. 근데 이 템플릿은, 타임리프 템플릿은 자바에 종속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을 사용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실습할 때는 JSP로도 또 실습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은 마이바티스 매퍼로 하고 있지만 XML을 또 분리시키는 방식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끼워 넣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기본 에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기본 에러 페이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에러 페이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요. 템플릿 밑에 error.html 하고요. 에러가 발생할 때 이 페이지가 표시가 될 거거든요. 템플릿 디렉토리 루트에 만드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을 출력하는 페이지인데요. 네, 템플릿 밑에 list.html.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 태그가 있죠. th 타임 리프 거기서 include 그 include 디렉토리에 헤더 중에 헤더. 그래서 태그는 제거하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부분, 이 태그는 제거하고 여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끼워 넣겠다니. 물론 이제 이걸 직접 적어도 되지만 반복적인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인클루드 시키면 편하잖아요. 그럴 때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끼워 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v 태그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CSS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스타일이 잘 붙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태그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건 JSTL이 아니죠. 자바 명령어 쓰면 안 돼요. JSP 명령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TH가 타임 리프입니다. TH 중에 each라는 게 반복문이거든요. 이게 반복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 뒤에가 이 달러 리스트가 변수명이에요. 아까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변수명. 컨트롤러에서 변수명을 우리가 리스트로 넘어갈 때 이게 변수명이었죠. 이 이름하고 똑같이 적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개별 변수가 로우예요. 그리고 스팬 태그인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요. 스팬 태그도 짝이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th 속에 텍스트 속에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럼 테이블에 있는 값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링크를 걸 때는 하이퍼링크에 또 역시 th href하고 at view.to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또 값을 적어야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물음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샵 dates.format이라는 것도 내장 함수예요. 이게 타임 리프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거기서 날짜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에다가 작성하는 거죠.
SQL에서 좀 글을 써보세요. 글을 하나 레코드를 입력하시고요. 이게 이제 시퀀스에서 번호를 따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레코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커밋을 꼭 해야 되겠죠. 예, 커밋을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시작 페이지죠. 시작 페이지에서 방명록 클릭하면 이렇게 방금 작성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글쓰기 안 되죠. 링크도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내용만 출력이 되면 되고요. 여기서 이거 아까 이 부분이 이제 헤더, 아까 그 태그 이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게 파일 네임이 지금 헤더잖아요. 이게 파일 네임이고요. 이게 include 다음에 폴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그 프래그먼트 이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include가 디렉토리죠. header.html이죠. 그 다음에 여기 프래그먼트 id가 헤더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불러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remove 하면 이 바깥의 태그는 지워버리고 안쪽 내용만 이 자리에 가져와라. 즉,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쓴 거랑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폴더 파일 이름,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불러온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 div 쪽을 보세요. div에 보면 CSS가 적용이 안 됐나요? 제가 이제 서버를 껐다 켜니까 CSS가 적용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되시면은, 처리가 잘 안 되면은 그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은 됩니다. 지금 CSS 적용된 거예요. div 태그에 붙은 거죠. 그리고 네, 여기서 TH는 타임 리프라고 했어요. 이 H는 반복문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이제 개별 변수가 들어가고요. 뒤에가 집합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컨트롤러랑 같이 이제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 이게 변수명이죠. 여기도 변수명이에요. 이거 여기랑 일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JSTL 태그 라이브러 그 코어 태그랑 비슷하게 해요. 이게 반복문이거든요. VH문. 그래서 이게 개별 변수예요. 그러면 여긴 똑같죠. 근데 특이한 거는 스팬 태그,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태그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 태그 안에다 입혀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팬 태그가 줄바꿈 안 하니까 좋죠. 여기 th 타임리프에서 텍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태그에 들어가는데 또 짝이 있어야 돼요. 태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뷰.도 이제 원래 하이퍼링크 할 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바꿔서,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th라는 게 타임 리프입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가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전체가 아니라 여기만 변환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가고 여기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해보시면은 에러가 났다고 그러죠. 에러가 나고 이제 여기 화면에는 에러가 표시 안 돼요. 콘솔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 대신에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at 다음에, 그러니까 이 콜론이 있고요.
전체 바깥에 규점 두고요. 괄호 안에 하이퍼링크,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는 값,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처리가 되고, 클릭해 보면, 클릭하면 이제 URL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쓴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퍼링크 사이에 들어가는, A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스팬 태그 부분이 되겠고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타임리프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샵 데이츠, 거기 속에 들어있는 포맷 함수 이용해서, 이게 날짜 데이터고요. 이거를 스트링으로 출력하고 싶은 형식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형식으로 지금 출력이 된 것입니다. 글쓰기 페이지고요. 그냥 HTML입니다. 그러니까 이 HTML 중에서도 안에 우리가 변환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뭐 이렇게 타임리프 th 콜론으로 시작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HTML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하고 HTML하고는 다른 거죠. HTML이 결과물이고 템플릿은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뭐 이제 변환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페이지죠. 인서트 좀 들어가고요. 이름, 이메일, 내용, 확인. 그래서 글쓰기 버튼 누르면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작성을 하면요. 그 내용이 테이블에 쌓이고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글쓰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고요. 들어가서 이제 수정. 네, 수정되고 삭제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에 가면은 아까 리스트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IDX 3번. 그러면 이게 컨트롤러에 전달돼서 여기 가게 됩니다. 뷰점 뒤에 번호가 이제 들어가서 그 번호를 구해서 레코드를 구해서 저장하고 변수명 DTO예요. DTL로 보내면 자, 근데 여기서도 이게 템플릿이라서요. 여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밸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밸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JSP가 아니죠. JSP에서 그냥 밸류해도 되지만 타임 리프잖아요. 타임 리프 TH 콜론 이거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 에어리어는 조금 더 다른데요. 이런 형태로요. 이 인라인 텍스트 이렇게 하고, 인라인이라는 건 태그와 태그 사이의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양쪽에. 근데 사실 뭐 다른 태그도 사실 꼭 우리가 뭐 만약에 스팬을 안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써도 되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히든 태그, 수정 삭제를 위한 히든 태그고요. 수정 삭제 버튼, 목록 버튼. 그래서 수정 삭제 누르면 수정이면 업데이트로 가고요. 삭제는 딜리트로 가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수정과 삭제 후에 다시 리스트로 가게 되는 액션이죠.